국회대학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반주에 맞춰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편한 자리에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광화문에서 있었던 내용과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우리 박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또 오셨는데 제가 벌써 2주 됐는데 정광님 목사님 모셔가고 여기서 연설했잖아, 그죠? 그럴 때 제가 이제 쭉 가니까 그때 그분의 명함을 안 받았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정광 목사님 여기서 연설 5,000명 와 연설해도 검사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검사가 원하는 거는 탄원서, 혈서 이런 식으로 서류로 종이로 갖다 줘야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검사한테는 아무 영향가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분은 검찰에 근무하셨는지 아주 후배가 있거나 아주 누군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오셨어요, 이 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아침 우리 이충희 실장은 거의 밤샜고 저희들은 저도 뭐 그러니까 잠은 거의 못 잤지. 여기서 아마 4시 막 이렇게 가니까 8.15 때 그래 빨리 가가지고 텐트 치고 이런 거 처음 봤으니까 그 텐트 치는데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 우리 임시사령부 저쪽 가라 그래가지고 한 50m 떨어져 딱 싸워가지고 이렇게 붙였는데 좌우지간 어제 가서 저희 성과가 있다 그러면 서버 압색 탄원서를 사인하신 분이 2,000명이 넘어. 2,000명이 그거 어떻게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검사가 제일 좋아한다는 탄원서, 그것도 이번에는 우리 김중배 위원장이 딱 제목을 서버 압수수색 탄원서 딱 요래가지고 사인한 분이 한 2,000명 돼. 근데 지금은 이제 원본이니까 오늘 좀 쉬었다가 복사했다가 월요일날 제가 이제 제출하면은 와, 이거 서버 압수수색탄원서가 이만큼 들으니까 검사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게 성과입니다. 그게 성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아까 어떤 어르신도 얘기했는데 조선일보 앞에요 48명 가짜 국회의원 명단 붙였잖아요. 지나가면서 사진 찍은 사람은 어제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게 또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광훈 목사님하고 뭐 약간 불일치 되는 거는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언급 안 하기도 하고 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서브 압수수색이 이제 결정타인데 저희들이 오늘까지 이제 대부분이 여기 이제 많이 오셨는데 8주차 했거든 8주차 그러니까 8주차인 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딱 손에 쥔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이고 뭐고 안에 널 말 어쭈 하면은 그냥 뭐 7명 구속시키는 거는 하루 만에 그냥 소리 다 있으니까 한 번 조사하면 딱 시키고 그 다음날 바로 서브 압수 영장하고 치면은 3주, 2주, 3주 안에 추미애고 나가면 한 나라가 추풍 낙엽되는 거를 여기 우리 안양지청장 김우칠 전에 손에 딱 쥐고 있잖아, 그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쌰 아까 치자 하면은 그냥 저는 육사 나왔으니까 이 새끼들 300명 치자 하고 만나 먹으면 한 달 안에 다 끝나게끔 서류를 딱 갖고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그 8주 동안 이게 집회하고 노래 부르고 격려해주고 이 많은 화환이 그 증거입니다. 확실합니다. 그 저 아침에 이제 일년 선배님이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 장박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일년 선배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답장을 해야 되니까 생긴 게 뭐냐면 김우질 청장님이 그 김우질 청장 입고로 뭐 윤석열 대통령 똑같죠. 딱 쥐고 있는데 이게 뜨거운 감자라 이거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딱 쥐고만 있는 거죠. 이제 쥐면서 언제 두드려 팰까 어떻게 두드려 팰까 군대식으로 완전히 뭐 한 방에 그냥 때려잡아야 되니까 마약 소탕 작전 하듯이 국경 300명 한꺼번에 잡아야 되니까 계속 쥐고 있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계속 작전기 세우는 거죠. 딱 세웠다가 요거 이제 만지작 하면서 뜨거운 감자니까 계속 만지작 가다가 제가 생각할 때 결론 이 뜨거운 감자를 쉽게 말하면 이 보따리를 푸는 거죠. 그 풀면 한 달 안에 300명은 다 집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뜨거운 감자를 보따리를 풀어야 돼. 풀어도 돼. 풀으면 이제는 뭐 제가 볼 때 아마 더 준비할 거예요.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서버 앞서 들어갈 최고 공부 잘하는 애들 엔지니어를 더 모아놓고 딱 했고 완벽하게 모아놓은 상태에서 공격 D-Day 딱 정해놓고 어느 날 땅 하면은 한 달 안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회는 오늘 또 김정배 위원장하고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여기 있잖아요. 50명 더 오고 100명 더 오는 건 아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오면 기분 좋다지. 여기 검사들 둘은 안 하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에 출근하고 점심으로 할 때 우리 저 새로 만든 저 깃발 있잖아요. 서버 압수수색해라 구속해라 그거를 지청장하고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 다 보고 아침에 보고 출근하고 점심 먹으러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후 3시에 애국가만 나오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 사람들이 5명 있는지 50명 있는지 200 모르고 애국가 나오면 오늘도 오후 3시에 국민들이 모여서 집회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리면 충분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 그래서 여기 더 오시면 좋지만 또 입장에 또 바쁘신 분들도 안 와도 되고 그 대신에 저는 이제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냐 영어로 아까 썼지만 우리는 또 아침에 이 정강 이제 목사님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분들 자꾸 민경호 의원도 전화 왔으니까 제가 11시 40분에 좀 가가지고 또 저 검사 면담 신청했어요. 그 답변이 뭐냐 수사 중이래. 당연히 수사 중 맞지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영화가 시작했으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엔딩이 아니야. 제가 고발한 사건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야. 근데 엔딩을 누가 하냐면 제가 김지웅 검사 여기 써놨잖아 그지 여기 김지웅 검사가 제 스마트폰이나 우리 집으로 박사님 고발한 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저한테 통보해. 제가 고발자니까 그렇죠. 아까 어떤 애국분이 그랬어요. 박사님이 고발한 거는 검사가 박사님한테 얘기될 거 아니냐. 맞다. 근데 왜 그분이 끝났다고 얘기하느냐. 웃으면서 그렇게 실제로 그 카카오톡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 검사가 김지웅 검사예요. 그 김지웅 검사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수사한다는 게 그거죠. 미팅하고
높은 사람 만나고 보고하고 여기도 협조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서버 압수하려면 협조할 게 되게 많잖아요. 계속 공부하는 거지. 계속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토의도 해야 돼. 아, 군대식으로 저도 육사나가 대령인데 뭐 하려 그러면 토의 많이 하잖아. 토의하고 또 하고 A안, B안, C안 했다. 아니다. 이거 하자. 아니다. 이렇게 하자. 계속 토의 하면서 이제 그럼 언제 하면 좋겠냐? 국민들이 열망할 때 언제냐? 추석이냐? 추석 전이냐? 9월달로 넘어가느냐? 선선할 때가 좋으냐? 시간도 봐야 되고 정치 상황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 크로징 영화가 끝난 게 아니고 영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크로징을 하려고 그러면 이 검사님이 저한테 크로징이래야 돼. 그 다음에 크로징은 또 크로징이고 인간적으로 검사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저 내일부터 집회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공무원인데 이게 매일 오는데 꼭 서류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 와서 내일부터 집회하지 마시고 이 화환 다 안 버리면 저희들 다 버리고 이거 띠각 이거 현수막도 안 가지고 가시면 해서 내일부터 우리는 저 집회 신고도 안 됐뿐만 그 다음에 신고는 한다 하더라도 검사를 안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신고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 절대로 클로징이 아니고 지금도 130km로 300km로 선거 조작 열차는 계속 가고 있다. 제가 지금 서류를 다 갖고 있는데 경찰이 보낸 서류는 초등학교 1학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경찰 팀장을 제가 이제 고발을 일부러 안 하는 게 그것도 걔도 끝난 게 아니야. 걔는 그 자기 생각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발했는데 박사님 그건 내 생각이고 저도 검찰에 오라면 다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절대로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전화를 한 3번 받았는데 박사님이 너무나 그 광화문하고 그 다음에 저 많은 유튜브에서 대수의 법칙을 너무 쉽게 설명했다는 거야. 이제 초등학교 5학년만 다 안다는 거야. 본투표율은 사전투표를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5학년만 다 아는 박사님이 너무 쉽게 광화문하고 유튜브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 X에 난 거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 검사뿐만 아니라 그거 모르면 대한민국 뒤집힌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대수의 법칙이 이게 X 짜면 안 되는데 X에 나온 국회의원이 60명, 50명 된다는 거는 그 대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박사님 딱 찍고 그 다음에 컴퓨터 찍었기 때문에 박사님 한 거는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거 만약에 진짜로 검사가 장 박사가 틀렸다고 하면은 아마 나를 뒤집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분들 저한테 직접 전화하고 그래요. 대수의 법칙 너무 설명쉽게 해가지고 X단한 그래프가 지금 저 48명 안에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거를 대통령하고 이 검사님들이 장 박사가 틀렸다 그러면 그마들이야말로 검사가 어떻게 했는지 고등학교 대학을 어떻게 나오는지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보고 다시 얘기하면 반드시 지금의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고 그러나 이 뜨거운 감자를 조만간 더 이제 작전기 그러니까 300명 때려잡아야 되니까 선관 압수를 하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다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선관위 놈들이 경찰서에 올 때 자기들끼리 시뮬레이션 하려고 했다 그러면 검찰이 다시 또 서버 압수해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집으로 보내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쓰죠? 공부 1안, 2안, 3안, 4안 했다, 아니다, 이거 틀렸다. 다시 수정해가지고 완벽한 작전 계획을 딱 세우고 대통령한테 딱 보고해가지고 대통령이 고! 할 때, 그때, 그날이 D-Day예요. 그러니까 D-Day를 아마 지금도 계속 검찰 수뇌부가, 검찰만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처지들도 많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다 합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 하여튼 좌우지간 이거는 제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이 똑똑한 서울법대 나온 김우지청장이 이 좋은 거를 왜 땅바닥에 내려놓겠어요. 그죠? 갖고 있어야지 이게 대한민국 살리고 언젠가는 자기도 대통령 되고 출세길인데 에이 클로징 영화 끝났습니다. 집에 가세요. 그럼 뭐 다시 내려간 거는 표 담으려고 그러면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 그죠? 대통령 지지 안 하고 내가 서류 다 해야 되는데 저 서류 다 갖고 있잖아요. 서류 제가 전수된 거 서류 다 갖고 있는 거지. 연구만 계속 연구 계속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다음에 뭐 정치 지형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는 그런 거 다 검토하다가 아주 완벽하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7명 딱 불러들인과 동시에 그 다음날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넣어놓고 진술도 다 받은 상태에서
서버 압수수색 들어가면 실행하는 거는 대부분 한 5일이면 되고요. 5일 실행하는 거 5명 불러다가 그냥 구속영장 치고 해가지고 영장 2번 쳐갖고 걸리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일주일 그 다음에 가가지고 찾아내는 거야. 뭐 그건 엔지니어들이 찾아내는 거니까 그럼 끝난다고 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아까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부정선거 밝히려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선관위 놈들이 거꾸로 이거는 어떤 분이 그냥 들리는 소문이지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거니까 선관위 놈들이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 공격했다는 거 아니야. 윤 대통령 당신이 지는 것도 내가 이기게 해줬다. 그럼 두 개 다 까자. 믿거나 말거나. 근데 공상 소설인지 모르지만 근다고 됩니까? 대통령 하고 있는 거 까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 저희들은 뭐 정광 목사님이랑 이제 뭐 싸움 해봐다. 그 도운다고 있잖아. 여기 100명 도우면 뭐예요? 우리끼리 희망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아침 저녁 준비의 깃발로 우리가 이제 우리 하고 아까처럼 어제 찍은 2,000장 서버 단원서 내고 서류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3시에 애국가만 나가면 돼. 그러면 그 여기 있는 분들이 이게 뭐 도우고 안 오고 그렇지 않고 있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8주 동안에 윤석열 이제 주인공은 이제 김우지 총장님인데 하여튼 7명 구속하고 서버 압수하는 거는 딱 손자를 손에 쥐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잡을까. 그 300명, 국회의원들 300명,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 빼고 나면 저는 혼자잖아. 그저 시민. 응? 육사 졸업한 예벽 대령 그냥 집에 있다가 저는 혼자고 제가 싸우는 놈들은 선관위 노태학 대법관 아니에요. 김영빈 사무총장 다 장관급이야. 거기에 선관위 직원이 몇 명입니까? 3,200명 아니에요. 그놈이 일단 다 공격하지. 그 다음에 이게 부정선거와 관련 대법관이 한 10명이나 돼요. 대법관 하면 우리나라에서 공부도 제일 잘했을 만한 대법관 아니에요. 그런 대법관이 10명. 그 다음에 이제 대법관이 10명. 그 다음에 이번에 가짜 국회의원 된 사람 있잖아요. 300명 다시 집으로 가! 하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 거기에 부정선거와 관련돼 있거나 흔히 말하는 종북세력과 관련된 검찰, 경찰, 사법부 어마어마해요. 제가 지금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어제 광화문에 온 사람들도 저를 정말 응원하잖아. 그죠? 뭐 그 한 번에서 그 추정 뭐 이런 제가 이제 말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일반 국민들은 제가 지면은 이거 공산화 가는데 제가 꼭 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혀 걱정 안 하고 오늘처럼 이제 점점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올 텐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 요만큼만 충분합니다. 우리끼리 뭐 싸움할 필요도 없고 3시에 무조건 애국가 나가면 돼. 예, 3시에 무조건 애국가 나가고 우리끼리 웃고 즐기고 재밌는 만화 영화 해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야 일단 왔다는 자체가 저는 이제는 이제 김우지청장인데 결국 김우지청장이 군대로 말하면 별 하나? 대령 별 하나 막 정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서울법대는 왔는데 고향 보니까 저 경상도더라고. 경상도 서울법대는 왔는데 좌우지간 이제 더 보강해가지고 7명 구속시키고 구속은 또 나중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서버 압수해서 가야 되니까 본인도 오랜만에 컴퓨터 공부 좀 해야 될까 그렇죠? 지청장님도 컴퓨터 공부하면서 야 서버가 뭐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고 전산 조작 어떻게 했고 찾아가면 되겠나 매일 컴퓨터 박사들 불러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이 부정선거에 좀 잡으러 가야 되니까 원리는 알고 잡으러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놈들이 힌트를 준 게 제가 5명을 고발을 딱 했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누가 했냐니까 선관위 전체가 다 한 거야. 왜냐하면 전국에서 투표하잖아. 그죠? 투표하면은 20명, 30명 단위로 개표, 아까 개정 넣잖아. 그죠? 넣는 대로 저기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추미애도 당선되고 다 되고 다 됐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노트북 속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가지고 노트북에서 자동으로 20명, 40명으로, 40명을 60명으로 해갖고 정도 올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실토를 냈어, 이놈이. 네, 실토를 낸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 그럼 선관위 전체가 사기친 이놈들이 불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해체고 관련된 놈들 모험당
벌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사형 내지 무기징역 하면 전원이야, 전원. 왜냐하면 전국에서 지금 우리 투표하잖아요. 6시부터 개표할 때마다 20명, 30명 계속 올라오니까 숫자 있잖아요. 그 5명은 가만히 있었는 거야. 자기는 가만히 있었대. 가만히 있었는데 부산, 대구, 광주에서 쭉 올라다 보니까 어느 날 자고나 밤새니까 추미애가 됐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추미애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20명을 40명으로 가짜로 가짜 이거 막 집어넣은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건 선관위 놈들 땅 전원이 요번에 이 부정선거에 개입됐다고 5명이 나한테 실토를 했어. 예? 그러면 자기 도망가야 되니까 자기는 아닙니다. 자기는 눈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는 눈 감고 가만히 있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추미애가 당선됐대. 그 추미애 당선된 게 누구냐? 투표구 입구 있잖아요. 노트북에서 입구에서 넣는 사람들. 그러면서 넣었는데 거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노트북에서 조작이 돼가지고 추미애가 됐다고 실토를 했다니까, 실토. 그거를 지금 검사님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조작을 안 했고 전국에 있는 투개표소에서 숫자를 따따블로 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전원이 그냥 뭐 이거 해체가 아니라 뭐 끝난 거지 이거. 하여튼 뭐 제가 알기로 검사 다 똑똑합니다. 이 검사 서울법대 나왔는데 다 침뱉다 읽다 보면 이게 뭐야? 그러면 5명 아니야 이거지? 그럼 누가 했어? 이 새끼들이 이게 전부 이거는 뭐 경상도부터 충청도 나버리고 서울,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싸그리 다 해버린 거야 그놈들이. 근데 그게 딱 아까처럼 써볼까? 앞서에 가면 그게 다 나와 그 안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좌우지간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목사님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하여튼 우리는 계속 대충 이제 또 저 다음 주 월요일날 신고 아까 오히려 경찰이 저한테 물어요. 박사님 경찰 신고 이제 내가 21일날 했나 그랬거든요. 뭐 이게 집회 신고를 한 달 할 수 있어요. 한 달 24시간.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쯤이나 화요일날 가서 똑같은 식으로 해놓으면 한 달간 더 집회할 수 있도록 저는 신고하면은 그냥 한 달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안양지청장님이 다 손에 쥐고 요거를 언제 어떻게 100%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100% 다 돼 있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 시간만 정해주면 그냥 바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군에. 그러니까 안양지청장님이 하여튼 대통령 지침만 주면은 땅 때리겠다. 그럼 뭐 대통령 가만히 있다가 오케이 내일 기자회견 해가지고 터뜨려 하면 그냥 터뜨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파이팅하고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제 생각인데 어제 6월 6일 혈주일 날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또 삼각지까지 1호차에 정광훈 목사님이 타시고 그 몇 분 타시면서 계속 행진에 독려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각지까지 한 10만 명 정도 갔다 그래요. 방송 신문에 딴 신문에 너무 보도도 안 하지만 그 아시안 투데이인가 거기에 좀 나왔는데 한 10만 명 정도가 나왔으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광화문에서부터 그 많은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그 폭폭한 가슴, 불타는 가슴, 피 끓는 심정으로 나온 그분들, 딴 분들도 그런 사람이지만 딴 사람들은 좀 참여에 열기가 식어서 안 나온 사람도 그보다 10배, 20배 되지 않겠어요. 어제 나온 사람이 한 200만이라고 하면 한 10배나 2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보수들이 이 나라 걱정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걸 밝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참여는 못했지만 한 10분의 1 정도 나왔다 그런 분들에 그러면 어제 한 200만이나 150만 나왔다고 하면 한 1,500만 2천만 명도 집에서 똑같은 심정으로 TV 보면서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서 그 생각을 같이 공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제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이나 행정관이나 아니면 수석이나 누가 그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니까 보고 대통령한테 어제 열기가 이랬습니다 하면 나는 그래도 내가 남자로서 이게 수사는 수사고 국민의 그 열망 부정선거와 이런 걸 밝히고자
밝히라고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뜨거우냐. 삼복도위에도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국민들한테 그런 걸 사람이 같이 서로 광화문에서 울부짖는 그 보수 우파의 심정을 대통령께서 어떤 자기의 결심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아, 좋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어제 얘기해서 멸말 며칠 전에 나왔죠. 전현희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는 살인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소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굉장히 엄청난 모멸감에 이런데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뭐 살인마라고 하고 이 정도 되면 뭐 얘기 끝까지 갈 때까지 나간 거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 난 보고만 있을 거냐. 아, 좋다. 너희들을 한 방에 보내는 게 뭐냐. 부정선거. 좋다. 이 부정선거 어디를 건드리면 되냐. 서버 까면 나온다. 그래? 그럼 서버 까봐. 그래가지고 국면 전환을 하라 이게야. 확 뒤집어갖고. 그래서 그런 자기의 결심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탄핵당하고 잘못되고 이러면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가는 일이며,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면 3개월이 얼마가 못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이 결재해야 될 부분을 본인이 의지를 갖고 결재를 못해. 그냥 안 해. 다 밀어놔. 그럼 나중에 기각되든 뭐 인용되든 3개월에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해도 동력이 떨어져 갖고, 그러면 또 야당이 더 흔들 테고 192명이 이렇게 쫄려갖고 죽을 바에 나 같으면, 그래? 나 같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이걸 나 같으면 깔 것 같아. 깔아올 것 같아. 수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통령도 못하고 법무부 장관도 못하지만, 문제가 된 서버 깔아고 오는 건 대통령의 권한으로 깔 수 있는 거예요. 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수사는, 수사 지휘는 대통령이 할 수가 없고 장관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면 가이드라인 정해놨다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개지랄을 하겠어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아주 국민들 뭐 무시하고 대통령 완전히 피말에 죽이려고 맘먹고 있기 때문에, 난 저걸 어떻게 한번 국면 전환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나 같으면 생각할 것 같아요. 내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갑인데 같이 학교도 근처 같이 다녔고 그랬는데, 내 심정이 그 사람 젊은 마음의 심정일 거 아니야. 나도 이런데 대통령으로서, 야 정말 국민들이 날 찍어줬는데 대통령직이 있을라니 오장육부 뒤집어지고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흔들렸겠는데 내 마지막 히든카드가 뭐냐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깔 수 있는 어떤 그 정확한 수사를 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어제 같은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도 기회를 놓치고 자기 판단과 각오가 미기적 자꾸 흘러가갖고 기회를 놓치면 이건 실기하는 거다. 실기 가지고 온 국민들한테 고통 주면서, 이 국민들 지금 보수 우파들은 오장육부 뒤집어져요. 전현희가 그렇게 말하고 막 개판 죽이고, 정청래가 개판 죽이고, 박지원이가 뭐 야 복도에 나가서 한쪽 다리 들고 손 들고 있어 뭐 이런 얘기. 그 사람들이 다 범법자 아니에요? 범법자? 북한에다 돈 퍼다 주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난 다 죽은 사람인 줄 알았어. 휠체어 타고 말이야. 다 죽은 시체 저렴하고 다니다가 지금 20년 30년 지났는데 지금도 쌩쌩하게 살아갖고 최고령자 국회의원 돼갖고, 좀 겸손하고 말이야. 국민한테 내가 마지막 인생에 나의 80대 83살 4살에 나한테 국회의원 직을 지역 구민이 찍어줬다면 내 마지막 가는 날까지 나라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이 국회의원 시켜주니까 말이야 뭐 할 말 못할 말. 그 양반의 국정원장, 그리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올 때 자기 당 사람도 아닌 사람을 국정원장 시키는 그 자체가 벌써 뭐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북한에 돈 퍼다 준 사람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나 잊어버리잖아. 내가 일전이라도 갔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던 사람 김대중 정부 때 그랬어요. 그때 김대중 정부 때
다 북한 사람 다 아사했다. 아사 직전에 갔다는 거야. 굶어 죽을 지경 돼갖고 돈 퍼다 줘갖고 그 사람 다 회석해갖고 기력 차려갖고 핵무장 해갖고 우리나라 국민들 이 나라 한반도를 다 지금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핵으로 위협하면 그 어떤 뭐 천무 우리나라 뭐 성능 좋은 무기도 핵 앞에는 만약에 쓴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핵 개발하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맞짱 뜨고 하려면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박사님하고 저하고 광화문을 가는데 5시더라고. 1시간 걸려서 가는데 우리 이철이 우리 실장님은 그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땀나고 그래서 근처 사우나 가서 잠깐 쉬었다 나와갖고 우리가 5시부터 우리가 텐트 치고 준비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준비는 완벽하게 잘 됐어요. 여기 깃발 만드는 호랑이 깃발은 밤새도록 저걸 만들으라고 잠 한시 못 자고 아침 9시에 따로 왔어. 새벽까지 만들다가 잠도 눈 붙이고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자문해준다, 어드바이스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화환도 접수하지 말아라, 모금함도 운영하지 말아라, 탄원서도 쓰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그걸 그대로 해더라 말해더라 판단하다가 박사님이 그래 받아라, 해봐라. 그래서 탄원서를 어제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뭐 모금함이나 화환 접수 이런 건 안 했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어제 본무대에 올라가서 마지막 박선희 가수가 노래하기 직전에 장 박사님이 목사님하고 토크를 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했는데 토크가 맨 마지막에 박선희 가수가 노래하고 막 행렬 것처럼 막 우왕좌왕하고 막 다 자리에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토크를 했는데 그게 좀 순서가 박선희 가수가 노래하기 바로 직전에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괜찮습니다. 가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용산 삼각지에 오라고 해서 또 부랴부랴 가갖고 서버 압수수색을 38번을 했어. 38번. 목이 터져라. 그만큼 서버 압수수색이 딴 말이 필요 없고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계속 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거기 나와서 박수 쳐주고 우리 천창용 씨가 앞에서 유튜브 찍으면서 많이 박사님 힘있게 응원도 해주시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을 조정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전달을 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아와 어가 다른 건데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 갖고 어떻게 전달하냐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아까 저기 지금 태극기 드신 미군 성적이 드신 분이 지금 물어봤지만 김동훈이 건은 김동훈이 건으로 경찰서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보가 간 거고 장 박사님은 검찰로 넘어왔어. 그 서류가 김동훈이 건 안 넘어왔어요. 경찰이 기각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인 거 갖고 그 서류니까 말로 한 게 아니라 서류 갖고 되면서 오픈하니까 막 이거 혼선이 다 오는 거야. 지방에서 막 야 기각됐다고 뭐 안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되니까 아니다. 그건 그쪽 거고 우리 건 우리 거대로 지금 검찰 오늘 11시에 그 수사검사 면담을 하고 면담 신청을 했는데 수사 중이라서 면담이 불가합니다라고 해서 박사님이 다시 왔어요. 아침에 오전에. 그러니까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이것을 정광훈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거를 기각시키고 뭉개더라도 새로 검찰총장이 9월 17일인가 18일 해서 추석 전후로 검찰총장에 부임하면 국민들의 원성이 막 높고 이러면 야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재수사 한번 해봐라 그러면 재수사 한번 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임하는 검찰총장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김 빼지 말고 그냥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하더라도
여기서 동력의 끈을 놓치면 야 다시 나가서 그걸 데모해 이럴 순 없잖아. 하고 있는 끝에다가 야 거기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다 힘을 좀 더 실어주자. 그 사람들 지금 다음 달 17일이면 3개월째 아니에요? 3개월째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사랑제일교회 가져가고 자유마을 사람들이 가서 더 힘을 붙여서 새로 부임한 검찰총장이 재수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인다. 거기다 힘을 좀 실어주자. 이렇게 할 때 힘이 실리는 거지. 안 하고 있다가 철수했다가 또 뭘 차려서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야 그만해라 해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데 그거를 목사님이 그것도 하지 말라고 안 하세요. 너희들 힘드니까 삼복도에 힘드니까 그냥 그만해라. 안타까우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목사님은 큰 틀에서 보는 거야. 큰 틀에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맨투맨으로 안양지청과 우리는 죽고 살기로 한다. 검사 두 분과 지청장을 딱 볼모로. 그게 우리의 끊임없는 가열찬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몇 명이서라도. 거기다 힘을 보탤 때 목사님이 아 그래 요 시점엔 다시 불 좀 붙여야 되겠다 하면 야 사람 가서 많이 지원해라. 이러면 또 사람들 우르르 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다 전해 듣고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들 잔뜩 있잖아. 그런 사람들 오면 또 힘이 드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박사님들이 여기서 사람 나오는 게 마음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는 안 했지만 요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앞에서 이끌고 있는 리더로서는 이왕이면 동력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밑불이 꺼져가는 밑불이 꺼져가면 되겠어요? 거기다 자꾸 꺼지기 전에 뭐 솔방울이라도 넣고 뭐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광수라도 넣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딴 분들은 그런 말을 전반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 마이크 잡고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타겟가 되는 거야. 내가 그날 얘기했죠. 유튜브 찍는 날 유튜브 목사님하고 찍는데 김중배 씨는 목사님을 비방하는데 왜 여기 나와서 저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모아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나. 딴 사람들은 응원하는 사람이 100개면 3개는 김중배 씨는 목사님을 비방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목사님도 큰 틀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다 애국해서 이걸 밝히자고 하는 마당에 어떤 오해든 곡해든 부분이든 서운한 부분도 있으시면 목사님도 또 큰 틀에서 또 툴툴 털고 이렇게 이해하실 뿐이지 꽁하고 그럴 뿐이면 이런 일을 하겠어요? 다 누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근한다는 사람하고 다 갈등겨도 다 오면 용서하고 다 화해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애국도 하시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좀 말을 전할 때는 좀 전할 말을 전하고 안 전할 말을 안 전해야 되는데 그냥 사사건건 막 거기다 어떤 분위기까지 합쳐갖고 뭐 일과 끝나고 우리 솔직히 그래요. 우리 일과 끝나고 덥고 땀나면 솔직히 시원한 맥주 한 잔씩 하고 이럴 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하는 거야. 끝나면 술판 버린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것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끝날 때 끝나고 맨날 술판 버린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는 종교인이기 전에 그냥 일과 끝나고 땀이 쫄쫄 나면 맥주 한 시원한 맥주 한 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막 그 누군가가 분위기까지 막잖아. 그 과장되게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게 말이야. 그래서 일러 바치는 것도 적당히 일러 바쳐야지. 거기서 말을 보태서 어떤 사람은 장단지 봤다고, 어떤 사람은 허벅지 봤다고, 어떤 사람은 배꼽 봤다고 그러고 가슴 봤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아이, 왜 그래? 목사님도 이해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큰 틀에서 다 하나로 뭉쳐진다. 여러분들 오고 가면서 지하철에서 부정선거 얘기하면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무감각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반박하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이 한다면 이해가 돼.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러는 건 더 야속해. 저 영감탱이 나이 처먹고 뭐하고, 저 할망구 나이 먹고 뭐하고 있나. 그만큼 인생 살았으면 누군가는 네 나라 바로잡자고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박수는 못 쳐줄 망정 그거 갖고 뭐라고 있었고 막 아주 시비가 돼갖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선거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평균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동네마다 편 갈라져 갖고 서로 술 먹다가도 싸움나고 부득부득 자기가 옳고. 이게 또 더 열기가 뻗친 사람은 지하철 다니면서 막 전도하듯이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안 오는 사람은 볼 때는 저 사람 약간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온전한 사람이 옛날에는 80%인데 지금 온전한 사람은 한 40%도 안 돼. 나머지 온전한 사람 60%도 안 돼. 나머지 한 40%는 어떤 종교적으로 경도됐거나 정치 노선에 경도됐거나 정신적으로나 이 신체적으로 뭐 의식적인 장애가 있고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표출하는 의견이 또 이 사회의 부적응자 삐뚤어진 성격 이런 거로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지하철 전철 같은 데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30% 40% 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20% 정도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선거의 영향도 있고 이 당의 정당의 정책 노선에 따라서 정책 노선에 경도된 사람들 개딸들과 뭐 한빠와 또 뭐 옛날에 노무현의 뭐 노빠 막 이 어느 날부터 무슨 빠가 생겨고 빠가 생긴 게 아니라 파보다 더 센 게 빠야 빠. 노빠, 문빠, 한빠, 이재명부터 거기다 또 이제 말도 이상하게 나와. 개딸년 뭐. 개딸이면 누구야? 누구 아버지는 누구야? 개야? 이거 어쩌잖아. 그럼 여자들은 얼마나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 안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될까봐 나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목적까지 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근데 민주당에서 개딸이라는 말은 그 용어를 앞으로 안 쓴답니다. 개딸 안 쓴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알고. 나는 안타까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남자로서는 정말 오장육부가 뒤집어질 것 같아. 대통령이란 자리에 앉아갖고 민주당에서 막 살인마라고 있었고 막 이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술 더 먹게 되는 거야. 열톡 터지니까. 이 사회가 너무 극도로 양분화가 됐다. 양분화가 됐다. 진영이 이쪽으로 갈리고 저쪽으로 갈리고.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한쪽에는 뽀석뽀석 한쪽에 물 묻었는데 거기다 반창고 붙이면 물 묻은 반창고가 물 묻은 부분에 붙나? 떨어지지. 그만큼 이 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졌고 호남과 영남이 갈라졌고 정당별로 갈라졌고 지금 한 4토막 5토막으로 4조각 5조각으로 좀 나눠졌어요. 더 나눠질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앞으로 국론 통일이라는 건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도 새마을 운동하자고 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동네 마을길 막 정비하고 애양대해서 막 학생들 나오고 뭐 이럴 때는 막 가난하니까 요것만 하면 잘 먹고 산다고 하니 밥 새끼 안 굶는다고 하니 한번 해보자 해서 하다 보니까 밥 굶는 거는 그만두고 기와집으로 바뀌고 잘 살고 그러는 상황을 보고서 국민들이 아 대통령의 영도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해서 다 같이 국민들이 힘을 모아줬는데 지금은 뜨뜻하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다 제잘난 맛에 산다. 그래서 공론 통일은 앞으로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철희 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근데 이 옆에서 춘자가 철자로 들립니다. 저는 봄춘 빛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8월 15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그저께까지는 우리 어떤 집회가 전반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8월 15일은 기대를 엄청 했었고 8월 15일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전광훈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고요.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얼마만큼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전반전은 저희들이 이제 끝났고
후반기, 후반전 집회가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정말로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매일 여기 참석하셨다가 와주신 분들 정말 고마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광훈 목사님한테 솔직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대원 박사께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깜짝 놀라게 같은 명치를 찔렀는데 마침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광훈 목사님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여기에 물심양면으로 뭐 경제적인 이 지원은 참 조심스러우니까 안 하셨지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과천대첩 서곡리에 이끌 수 있었고 여기에 안산대첩까지 안양대첩까지 오게 됐습니다. 왔는데 이제 다만 그렇게 풍족하게 어떻게 보면 많은 함성 소리에서 그렇게 함성 속에서 같이 하다가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한데 마침 또 토요일마다 하는 집회 광화문 집회에 거기 올인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니 또 답답하죠. 또 이제 아무래도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근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 나오고 뭐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 광화문에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나가지만 여기는 매일 나오다 보니까 사실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저도 간혹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더위 먹은 것처럼 졸도하고 쓰러지고 그래요. 그러면 누웠다가 좀 쉬었다 일어나면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위하고 이게 같이 결부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안양대첩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함성 속에서 같이 우리가 남이 가면서 확 소리 지르다가 인원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아무래도 의기소침도 하시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 인원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랑의 교회나 강화문에서 많이 도와주셨다면 이제는 매일 하는 거니까 우리 저 앞에 지금 저 차량을 가지고 우리 계시네요. 여기 계시네요. 우리 김진희 대표님 제가 자랑스럽다고 했죠. 저도 전주에서 왔습니다. 전라도 애국자 땅입니다. 애국땅 전라북도 전주에서 오셨어요. 근데 저분은 7시 40분부터 저걸 틀어놓고 여기서 계속 떠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행사 때문에 지금 박수 한번 쳐주시죠. 7시 40분부터 언제까지냐? 오늘 밤 10시까지입니다. 식사 시간 점심때 그거 잠깐만 빼놓고 그때는 음악 틀어놓고 저거 동영상 틀어놓고 식사하러 갔다 오세요. 이렇게를 지금 하루도 안 걸르고 몇 년째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침 여기가 우리가 일종의 과천 안양 대첩이 조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 뭐 예민한 분들도 있고 막 기도하는 분들이 뭐 하고 또 이제 뭐 전광훈 목사님께서 좀 서운해 하실까봐 또 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앞에 막 건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김진희 대표가 여기는 좀 안 도와줬어. 저 참석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기 평촌 사거리에서 하고 그랬죠. 근데 여기가 너무 지금 외롭게 쓸쓸하게 되니까 이건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뭐 좀 여기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계속 여기다 차를 파킹하고 하는 겁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즐거워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하실 말이 있으면 잠깐 나와서 2, 3분 동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자기 재능 기부 좋습니다. 노래를 뭐 성악을 하셨다 그러면 성악하는 것도 뽑고 뭐 하모니카 그냥 뒷북에다 갖고 오셨다 그러면 하모니카도 한번 불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대수의 법칙 컴퓨터 컴퓨터 서버가 그게 목표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으니까 여기서 하모니카 노래도 반주도 나오고 하고 재능 기부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실 때 힘들게 여기서 사회자 이야기 듣고 이 얘기 듣고 제 얘기 듣고 애국가 부르고 그러다가 4시 50분이면 집에 가면은 조금 허전하잖아요. 인천에서까지 오시고 파주에서 오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오셔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고 그런 문화가 있는 문화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자가 안 보이실 때 잠깐 깜짝으로 김진희 대표님 앞으로 모십니다. 크게 소리 지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박수. 네. 아유, 저 애기 3명이고요. 첫 아들이 저 장가 갔습니다. 네. 제 사건도 과천 경찰서에 넣었어요. 근데 기각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의 제기를 하래요. 그래서 이 제기하고 그 다음에 저를 수사했던 그 경찰관을 고발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제 혼자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뭐 동성애 반대, 백신 반대, 부정선거, 5.18 반대 아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를 제 사건을 수사했던 그 수사관을 고발장을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이게 아까 전에 장재현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면 서울 중랑구 2024년 4월 10일 날 어떻게 되냐, 확정 선거 인수보다 그 동네에 신내 이동이에요. 중랑구 신내 이동 그 동네의 확정 선거 인수가 5,000명이라고 하면요, 투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표까지 하고 난 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가 몇 명이냐, 7,602명이에요. 그러면 유령 투표자 수가 몇 명 나왔어요? 2,602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박준현 변호사가 그런 류의 이 사건을 고발을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 선관위가 실수를 했대요. 그러면은 2,602명이나 실수할 것 같으면 첫 번째, 너희들은 아예 집으로 가. 그렇게 실수를 지금만 했냐? 2020년도에도 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하면 직무유기에다가 아예 자격이 안 돼. 첫 번째는 집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실수를 하면 집에 가야 되고, 아이 당연히 그 조국당, 더불어민주당, 그 더불어민주당만 조작을 하게 해줬어요. 지금 박사님이 그 허병기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사전투표는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에게만 유리하도록 당선시키도록 설계된 투표제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놨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맨날 실수하니까 선거 때마다 실수해가지고 국민들 이렇게 골탕 먹이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맨날 집회하게 하고 엄청나게 피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나와가지고 사진 딱 찍어 놓은 걸요 다 저장을 해 놓으세요. 요 유튜브에 저장을 해 놔가지고요, 만약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장재현 박사님 말씀처럼 친다 그러면요 그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 선관위에다가 니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업무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봐서 이렇게 집회에 나가서 고생을 했다, 손해배상 해놔라,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부정선거 방지대에서는요 이번에 이렇게 집회 많이 했잖아요. 4월 27일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은 또 2020년 4.15 때 나가가지고 집회했던 사진들, 내가 그게 갈 때 차비를 얼마 썼고 인건비를 그날 하루 쉬었고 그 다음에 밥 사 먹었고 그거 다 써가지고요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지금 벌써 공지가 나왔어요. 알고 계셔요? 몰라요. 그러니까 부방대한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우리 애국자님들의 시간을 쓰고 외침 소리도 이게 얼마나 다른 일을 하나도 못 보잖아요. 여기 오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장재현 박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선관위에다가 어떤 정보 공개 청구를 했냐 하면은, 너희들이 분명히 사전투표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그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그 컴퓨터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로 낼 때 컴퓨터를 니들이 입력했냐,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선관위가 입력했냐? 내가 그걸 밝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은 중앙선관위에서 다 그것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거 나한테 문서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장재현 박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5명한테 물었더니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각 지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자기들이 컴퓨터 조작값을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각 지역에 있는 선관위 애들이 조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재현 박사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저한테 제가 정보 공개 청구할 때는 딴소리를 했거든요. 중앙선관위에서 다 그 프로그램을 내려주는 대로 선거관리 지역 선거관리위에서는 조작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틀리잖아요. 그거는 장재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기 선관위에서는 서버를 열어놨다. 그리고 모든 입력은 데이터 입력은 각 선관위에서 투개표 현장에서 1, 2, 3 수개표까지 해서 입력시킨다. 그러니까 입력시키는 것을 입력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컴퓨터 관리만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장 박사님 말씀은 정확하게 뭐냐면 관리했던 여기서 입력을 시키면 이게 막 돌아가게 지가 돌아가든 그 안에 컴퓨터에 지시 명령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버 압수수색이라는 거예요. 서버 안에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다 우리가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막 원하는 데이터 값으로 변한다. 그것을 누가 했냐? 결국에는 전산 담당자들이 그 담당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 그런 의도입니다. 아니 제가 장재현 박사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선거 전에 니들이 선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공개해라고 행정소송에다 소송을 걸었거든요. 행정법원에다가. 그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국민은 몰라도 된대요. 그렇게 국민을 대대지로 하는 놈들이에요. 이 법관이라는 놈들이. 그러니까요. 여기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으고 또 밖에 토요일날도 이제 사정이 안 되면 토요일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판사가 아예 국민을 대대지로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선관위를 비호해주고 선관위가 조작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국민한테 공개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조작을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다 범죄자예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자, 매국노, 역적,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국가 내란범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냐고요. 내가 그 소리를 빽빽 질르는 것이 검사님들보다 국민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검사님은 평검사지만 검사하다가 퇴임했던 부장검사도 있고 검사장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천지로 많다. 같이 구하겠습니다. 안양지청은 선관위 서버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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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외칩니다. 중앙선관위 서버 수사라! 압사라! 압사라! 그러면 지금 다 기각이 됐잖아요. 과천경찰서에서 프로그램 조작하는 거 혐의 없다고 기각됐으면 좋다 이거요. 그러면은 혐의가 없으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서버만 보여달라. 서버 보여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소리도 안 질러도 되고 왜 꽁꽁 숨겨놓고 서버 압수해가지고 수사만 하면 다 끝날 일을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선관위가 죄가 없다면서 그러면 선관위가 죄가 없고 이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서버에 있으니까 서버만 까서 보여주면 집에 가겠다 이겁니다. 중앙선관위 서버 압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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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자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 때문에 연 인원으로 수천만 명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거리에서 집회하고 이런 게 사회적 비용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고 그 사람들 인건비 따지면 이 나라에 그런 동력을 모아서 발전해도 현저한데 이 나라가 자꾸 후진적으로 뒤로 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나라가 그래도 사는 것은 대기업이 그나마 잘 나가고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세이즈맨 1호로서 수주해놓은 것도 많은데 그것도 보고 안 하고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정치도 중요해요. 국내 현안도. 왜? 국민들이 속도를 죽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어제를 기화로 본인의 생각과 판단에 분수령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이걸 기회를 놓치면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한 대통령으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이 나라는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국민들이 이제는 탄핵에 적응이 돼갖고 앞으로 탄핵은 절대로 없을 거래. 왜?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렇기는 커녕 탄핵을 밥 먹듯이 해, 밥 먹듯이. 툭 하면 탄핵 얘기 나오고 대통령 취임한 지 몇 년, 1년도 안 돼갖고 탄핵부터 얘기하고 지금까지 지금 2년 반 동안 탄핵 얘기를 맨날 하고 야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국민들이 성격이 두 가지예요. 낙천적인 사람과 낙천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낙천적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벌써 이 나라는 잘못됐다.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 탄핵은 현재 대통령 탄핵은 엄청난 국가의 혼란이 오고 사회가 뒤로 국가가 후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반면 탄핵해봤던 사람들은 의뢰 그냥 탄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뭐더라 임기를 5년이라고 정해놓냐고 5년이라고 정해놓은 임기는 보장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대통령까지 우리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근데 그걸 어떻게 끌어내리는 방법은 뭔가 꼬투리 잡아갖고 가짜뉴스 만들어갖고 흔들어가지고 핑계 잡아갖고 탄핵해갖고 빨리 5년 채우기가 걔들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야. 빨리 끝나서 쥐들이 빨리 정권 다시 잡아야 한다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앞으로 민주당 정권이 50년 간다, 20년 간다, 100년 간다 막 이랬어요. 그때는 선거 조작만 하면 되니까 그건 가능한 얘기지만 그렇게 간다고 이 나라 국민들이 개돼지만도 못한 거지. 그거는. 그래서 걔들이 했던 얘기와 유시민이가 180석 됩니다 이러고 180석 딱 되니까 그 새끼들을 건방갖고 보통 국회 양당에서 이기면 만세 부르고 꽃 따라주고 하는 세리머니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도망가듯이 막 가버렸잖아. 야야 빨리빨리 가라고. 어떻게 이긴 정당에서 그러냐고.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그 만끽을 하는 어떤 세리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막 겁에 질려갖고 막 다 도망가듯이 그냥 가버려. 조용해 막 이러고서 가버리는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대한민국에. 그 정당하게 선거가 치렀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 박빙의 어떤 그 정정당당한 경기를 했으면 이기면 이긴 대로 환호를 하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건데 이겨놓고도 표정 처리, 시선 처리 못해갖고 쩔쩔매는 그런 정당이 있는가 하면 그게 왜 그러겠어요? 뭔가가 자기들 조작한 부분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면 문제가 될까봐 그냥 다 숨는 거야. 이기는 거야. 이기면 가지고 다 그 조작한 놈들은 다 도망가고 외국에 가서 몇 년 있다 오면 되고 한국 사람은 너무 너그러워갖고 그런 것도 다 용서해 주니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또 집에 가면 예배가 있죠? 금요 예배. 그래서 금요 예배가 있어서 오늘은 4시 반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푹 쉬시고 우리들이 이제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제 모금함, 화환 접수 이런 것도 이제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금함을 또 열어놔봐야 모금이 이순신 장군 한 장, 아까 보니까 한 장 들어가 있더라고. 누가 넣었나 했더니 전주에서 우리 홍 여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제 이끌어 갈 건가 하는 거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월요일까지 대책에 대해서
대국민 호소를 할 건가? 대국민 호소를 할 건가? 아니면 그런 거 하지 않고 안 나와도 여기 나오신 이 정도 인원만 가지고 이렇게 할 건가? 이런 거를 좀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회의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제 약간 날이 더우니까 그만큼 더운 만큼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되고 사람이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데 월요일까지 일요일까지 푹 쉬시고 일요일까지 푹 쉬시고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나오실 때는 좀 생동감 있고 활기 있게 좀 나오시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4시 반에 끝내려고 합니다. 일찍 가셔서 거기 주변에서 예배 보시는 분들 있고 또 앞으로 음료 봉사도 참여하시는 분이 좀 적으면 갖다 대접하고 쟁반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주었다고? 주셨다고 여기서? 저기 의자에다. 필요하신 분들 물 같은 게 필요하시고 그런 분들은 오셔서 갖다 드시면 좋겠습니다. 물하고 얼음 시원한 물은 항상 우리가 비치해 놓겠습니다. 오늘 좀 은가비가 조금 늦게 나오셨는데 사정이 있어 늦게 나오신 것 같고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은 하되 또 여기 나오신 분이 좀 인원이 적으면 여기 또 일도 한가해지는 거니까 많을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고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좀 우리도 강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그 말씀을 우리 장재열 박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여러분 당부의 말씀 듣고 월요일 날은 많이 나오시길 장재열 박사님 말씀 안 하셔도 제가 한 걸로 해서 월요일 많이 나오시고 마무리를 장재열 박사님이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안 할라 했는데 오늘 금요일이라 제가 뜨거운 감자를 제가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 에?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5명 고발했잖아, 그죠? 그 중에 이제 김현준이라는 친구가 사무관이고 계장이에요. 이 사무관이 우리 막 그때 금요일 날이니까 안정권이 와가지고 막 우리 신나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 김준현이라는 사무관이 계장이 그 관청 경찰서 들어가가지고 수사를 받았어요. 네, 그날. 네, 예. 근데 이 김현준 이 사무관 인마가 경찰서 들어가가지고 진술한 거 있잖아, 그죠? 그 진술한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 지금 내가 공공질 가방에 갖고 다니고 있어. 예, 여기 안양지청 잘 하셔야 됩니다. 김지영 검사님 잘 보셔. 김지영 검사님, 내가 육군사관 학교나왔고 미국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야. 기무사 전산과장 출신이야. 내가 임마 칼자루 쥐고 있어. 너 서버 수사 안 하면 내가 임마 너 임마라면 안 되지. 검사님, 전 일간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그냥 몇 천만 부 찍어가지고 다 찍어버리면 대한민국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놈이 진술한 거 내가 손에 쥐고 있어. 뭐 컴퓨터 박사가 딱 쥐고 있는데 니 뭐 거짓말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엉터리 하고 있어. 김지훈 검사님, 겁주는 게 아니고 잘하세요. 이때까지 제가 칭찬만 했는데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어. 오늘 유튜브 이제 2개 찍는데 진짜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를. 그 서류가 그 팀장이 혼자 썼겠어요? 누구한테 또 명령 받아 썼겠지, 그죠? 전부 다 생명 걸고 다 죽이는 거요. 사형이요, 사형. 이 국민들이 다 있는데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안양지청장님도 잘 하셔야 됩니다. 서버 안 까고 그냥 뭉개버리면 다 공개합니다. 큰일, 대한민국 난리 나는 날이요. 이거 뭐 이거 안양지청장하고 과천 경찰서 불타는 건 뭐 중요한 것도 아니야. 사형인데 뭐. 제 서류가 제가 손에 검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 장재현이가 갖고 있습니다. 서류를. 이 신문을 갖고 대한민국 전 언론 어디 가더라 다 특종이야, 특종. 윤석열 대통령님도 잘하셔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시민이 갖고 있어, 서류를 갖고 있어, 서류를. 어마어마한 무기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웃고 즐기면 됩니다. 예, 시간은 저희들이 토의해서 언제 공개할 건가는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아직 이제 점점 가니까 아직까지 최종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서버 수색을 안 하고
사건 종결하는 날, 그 다음날 전 언론 대한민국에다가 다 뿌릴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제가 서류를 갖고 있다는 거를 김지훈 검사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검사님, 장지훈 박사 쉬운 사람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3번 공부했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예, 서류를 제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저를 못 이기고 다시 정의편에 서서 서버 압수수색하고 7명 구속하기 바랍니다. 제가 칼자루 쥐고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이팅!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김현준이가 가서 쓴 글을 경찰서에서 쓴 글 갖고 있어. 경찰 팀장을 제가 고발 안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죠. 종결됐으면 일마도 사형이야. 같은 선관위와 공범이니까. 그렇죠? 예. 할래 해도 사건이 종결 안 됐어.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종결됐으면 지금 바로 공개하지. 내가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해가지고 그냥 확 들어버리지. 종결이 안 됐으니까 제가 참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칼자루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서류가 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은 영웅이 되는 거고, 그대로 하면 여기 관련된 모든 분들은 국민들한테 지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를 공개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제가 공개하지 않기를 김지훈 검사님과 김우태 청장님, 제 목소리 잘 듣고 잘 판단하십시오. 종결하는 날 저는 바로 대한민국 전체가 공개하고 제 생명을 같이 걸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기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만나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마지막 구호 3번만 외치고 해산하겠습니다. 남자분들 3분만, 5분만 남아주시고 가실 때,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힘내라 하면 힘내라를 3번,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를 해주십니다. 김지훈 검사, 오선인 검사, 힘내라! 김우지청장님, 정의를 위해서 힘내주세요. 예, 여러분들 덕분으로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결과 나올 때까지, 결과가 나와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방법으로 고검까지 가겠습니다. 고검까지.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월요일날 많이 나와주시고 힘내주시고 여러분 지치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